안녕하세요. 착한 설명충 모아요입니다. 갈 때까지 갔던 저번 애니 기승전모 주제 마법소녀물 주제를 정할 때부터 저는 이러한 댓글을 예상했었는데요. 예상대로였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한 오늘의 주제, 마법소녀물이 소녀들의 장르였다면 소년들을 위한 바로 그 장르, 합체 시간 동안 악당은 왜 공격을 하지 않는지 의문인 장르, 의외로 국내 애니 중 주력으로 삼고 있는 효자 장르, 기승전모 장르편 제2탄 거대 로봇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장르인 만큼 누락되는 작품도 많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최초의 거대 로봇물은 최초의 마법소녀물보다 3년이나 앞선 196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철인 28호. 이제서야 철인 28호를 최초의 거대 로봇물이라고 하지만 당시에는 단순히 미래를 배경으로 하는 많은 만화 중 하나에 불과했었습니다. 철인 28호는 반짝 인기를 얻었으나 어린이 시청자들의 관심은 당시 방영하던 울트라맨 시리즈와 가면 라이더에게 있었죠. 그로부터 약 9년 후 작가 나가이고가 철한 아톰과 철인 28호를 보고 크게 영감을 얻어 만든 작품이 바로 마징가 Z입니다. 마징가 Z는 로봇의 머리에 탑승해서 주인공과 로봇이 일체화가 되어 자동차처럼 로봇을 조종한다는 컨셉과 각종 필살기의 향연 등의 신선함으로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것이죠. 마징가 Z는 일본 기준 무려 30%의 평균 시청률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르의 최대 장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장난감으로 만들기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마징가 Z는 TV 애니메이션과 완구 판매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수익 모델을 일반화시켰습니다. 나가이고는 마징가 Z 이후로 그레이트 마징가, UFO 로봇, 그랜다이저 등의 마징가 시리즈로 크게 성공했고 다른 제작사들도 거대 로봇물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거대 로봇물의 전성기가 찾아왔고 수많은 작품이 양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이 장르의 전성기를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라고 말하는데 이때 나온 작품의 수만 해도 마법소녀물 전체의 개수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주요 작품만 훑어보자면 합신전대 메칸더 로봇, 혹성 로봇 단가드 A, 기동전사 건담 등의 작품이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기를 본 여러분들의 표정을 예상해봅니다. 뭐 저러는 거지? 사실 저도 당시 작품들을 잘 모릅니다. 언급한 1970년대부터 1980년대는 거대 로봇물의 전성기를 맞이하였고 이를 1차 전성기라고 칭하겠습니다. 그러나 1차 전성기의 수많은 작품들은 죄다 비슷한 세계관과 비슷한 로봇 디자인을 선보였습니다. 비슷한 내용에 시청자들은 흥미를 잃었는지 1985년에 들어오면서 완구 업체의 연이은 파산과 소비 계층의 고령화, 닌텐도의 급성장이라는 삼중고로 완구의 수요가 급감하게 됩니다. 가장 유명했던 건담 시리즈마저 스폰서 업계와의 갈등이 심했는지 주인공들을 사실상 죽여버리기까지 그야말로 장르의 몰락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던 1988년 해성같이 등장한 한 개의 작품이 있었는데 바로 마신 영웅전 와타루, 한국어로 슈퍼 싱싱캅이었습니다. 기존 로봇물은 꿈도 희망도 없는 암울하게 짝이 없던 세계관을 주로 보여주었는데 초등학생이 이계로 날아가 용사가 된다는 독창적이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보여주어 큰 인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로봇 애니의 로봇은 6등시 이상이어야 성공한다는 어깨에 편견이 있었는데 싱싱캅은 그 편견을 깨버린 작품으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마치 저의 모습을 보는 듯한 큰 머리에 짧은 팔다리의 디자인은 후에 SD 로봇이라는 정의의 새로운 개념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이러한 비주얼을 보면 우린 자연스럽게 그랑조를 떠올리곤 하는데요. 마동왕 그랑조트는 1989년에 방영되었고 일본에서는 싱싱캅의 그늘에 가려 큰 인기를 누리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싱싱캅의 모험을 하는 듯한 스토리는 후에 RPG 전설 해포이, 한국어로 태양의 기사 피코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래도 로봇이 키가 커야지 하는 분들을 위한 작품도 탄생했습니다. 바로 1990년에 방영을 시작한 용자 엑스카이저입니다. 용자 시리즈는 일본 미디어 예술 백선 애니메이션 부문 43위에 랭크되어 있는 시리즈입니다. 학교가 로봇으로 변신한다는 설정의 엘드란 시리즈까지 있죠. 이렇듯 1990년대 중반은 로봇 만화의 2차 전성기나 다름없었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역사에 있어서 우주전함 야마토, 기동전사 건담의 뒤를 이은 신세기 에반게리온 또한 이 시기에 방영이 된 작품입니다. 1990년대 거대 로봇물은 종류가 70가지가 넘으므로 전부 다루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의 첫 번째 거대 로봇물은 1975년 MBC에서 방영한 마징가 Z였습니다. 당시 마징가 Z는 폭발적이라는 말이 부족할 정도로 큰 인기를 누렸고
그걸 매의 눈으로 보고 있던 타 방송사들은 마징가 시리즈인 그레이트 마징가와 그랜다이저를 수입하여 방영하였죠. 그러나 1980년 제5공화국 시대에 들어서면서 공중파를 통한 일본제 거대 로봇물의 방송은 완전히 끊기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다음 장에서 다룰 국산 로봇물을 제외하고는 일본산 로봇물은 볼 수 없었죠. 그러나 이 때문에 수요가 증가한 분야가 있었으니 바로 비디오 시장입니다. 메이저 작품부터 일본인도 모를 법한 작품 모두 비디오로 볼 수 있었죠. 일본산 로봇물은 7년 만에 공중파에서 방영했는데 그 첫 작품이 파신전대 메칸더 로보였습니다. 메칸더 이후로는 역시 다음 장에서 설명할 예정인 국산 로봇물이 주로 방영이 되었습니다. 꽤 오랫동안 비슷한 내용의 만화들이 즐비했고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신개념 작품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한 작품이 일본에선 싱싱캅이었고 한국에선 그랑조였죠. 이미 비디오로도 상당한 인기를 얻은 그랑조였지만 TV 방영이 시작되자 그 인기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1992년 기준 최대 시청률 48.1%를 기록하여 저번 시간에 다루었던 마법소녀물의 최대 시청률보다 높은 수준이었죠. 그랑조의 엄청난 인기에 힘입어 방송사들은 로봇 만화에 다시 한번 관심을 보였고 레전드 로봇 만화인 용자물 시리즈를 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짤은 모두 같은 시리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모르고 전 어릴 적 선가드랑 다간이랑 싸우면 누가 이기냐 하는 헛소리나 했었죠. 우선 첫 번째 용자 시리즈인 용자 엑스 카이저 는 한국에서 방영을 하지 않았고 최초로 국내 TV에서 방영한 전설의 용자 다간, 지금까지 깡통 로봇이나 짜리몽땅한 로봇들을 봤었다면 다간은 차원이 다른 잘 빠진 비주얼에 여러 개의 작은 로봇이 큰 로봇으로 합체하는 것까지 당시 아이들에게는 그야말로 컬처 쇼크였고 이는 폭발적 인기로 이어졌으며 당연히 완구 판매의 성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의 친구들은 모든 용자 시리즈의 주인공 로봇을 갖는 걸 원했지만 저는 유독 다간만을 선호했고 결과적으로 다간의 모든 로봇을 손에 넣을 수 있었죠. 비결은 어린이날과 크리스마스. 여담으로 다간의 주역 메카인 이 경찰차는 람보르기니 디아블로라고 합니다. 어쩐지 경찰차 문이 이상하게 열린다 했죠. 다간의 후발주자는 태양의 용자 파이어버드, 한국어로 지구용사 선가드가 방영하였습니다. 당시 선가드는 KBS에서 꾸러기 수비대의 바로 다음 시간에 방영이 되었는데요. 그로 인해 두 개의 애니가 서로 시너지를 얻어 SBS와 MBC의 시청률을 압도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선가드가 끝나고는 세일러문을 방영했다고 합니다. 어린이용 만화에서 드물게 악당이 사랑받는 특이한 케이스죠. 악당 주제에 변신하는데 40초나 걸리는 위험을 보여주는 야수합체 드라이아스나 만나보시죠. 야수합체 드라이어스. 완구마저 드라이어스가 더 많이 팔렸다고 하는군요. 그 후 같은 해에 MBC에서 방영한 다음 작품 용자 경찰 제이데커, 한국말로 로봇 수사대 K캅스입니다. K캅스는 한국에서 원래는 방영 예정이 없었는데 완구 회사인 손오공의 사장의 아이디어로 방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경찰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강했는데 이를 좋게 바꾸고 싶은 마음에서 방영을 희망했다고 하네요. K캅스는 합체를 방해한다는 개념이 도입된 매우 현실적인 작품이었습니다. 그 다음 방영한 용자물, 용자특급 마이트가인.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상당히 낮은 작품인데 TV에서 방영을 하기도 전에 완구부터 출시하는 위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는 이 개구리의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죠. 지금까지의 용자물은 로봇에게 인격이 있던 것과는 다르게 마이트가인은 주인공이 직접 조종을 한다는 고전적인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는 마찬가지로 이 개구리의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죠. 반전으로 일본에서는 용자물 중 가장 좋은 성적을 낸 것이 마이트가인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으로 방영한 작품은 황금용자 골드란, 한국말로 황금로봇 골드런입니다. 말이 좋아 골드지 완구에선 그냥 옥수수색일 뿐인 이 만화는 사실상 로봇보다 도라에몽 3인방을 연상시키는 이 친구들의 비중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용자물 시리즈 중 유일하게 병맛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빛나는 비주얼을 가지고 말이죠. 지금 듣고 계신 골드런의 오프닝을 부른 가수는 소찬희 씨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따라 불러야 하는데 그럴 수 없는 노래가 되었죠. 그 후 1999년 세기말에 등장한 다음 작품 용자왕 가오가이거. 다른 로봇들은 적을 성스러운 힘을 빌려 다스릴 것 같이 생겼지만 가오가이거는 정말로 묵사발을 내버릴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목에서부터 용자왕이라고 칭했기 때문에 팬들 사이에서는 가오가이거가 용자 시리즈 최강 떡밥이 있긴 한다는데 어쨌든 강해 보이긴 하는군요. 적을 제압하고 이 아이가 교화하는 듯한 장면이 있는데 싸우는 것보다 이 장면이 훨씬 길어서 자연스럽게 채널을 돌리던 기억이 나는군요. 그 후 다소 늦은 시기인 2002년에 방영한 로봇용사 다교,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한편 용자 시리즈 완구들이 잘 나가는 걸 보고 경쟁하기 위해 만들어낸 시리즈가 있었는데 바로 엘드란 시리즈입니다. 세 가지 작품 모두 비슷한 디자인과 내용을 보여주는데 다름 아닌 학교가 로봇이 되는 내용이죠. 국내에선 두 번째 작품인 로봇전사 간마를 제외하고 두 가지 작품 모두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절대무적 라이징호와 무적 캡틴 사우루스죠. 한국에선 용자 시리즈에 밀리는 인기를 보였지만 일본에서는 시청률 부문에서 용자 시리즈를 압도했다고 하는군요. 용자 시리즈와 엘드란 시리즈는 특이한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로봇들에게 깔창을 끼거나 머리에 조잡스러운 장식을 달거나 팬티를 덧대는 등의 행위를 하면 최종 변신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저렇게 하면 더 세진다고 합니다. 한국을 기준으로 용자 시리즈와 엘드란 시리즈가 로봇 만화물의 최고 전성기를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시청률 부분에서는 지구용사 다간이 최대 15%를 기록하여 다른 장르에 비해선 다소 낮은 시청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완구 쪽에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익을 불러왔죠. 당시 가격으로 합체 로봇 한 기가 대략 5만원 정도 하는 고가였는데 누구나 하나쯤은 있었을 정도로 인기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제부터는 국내에서 만들어진 로봇물에 대해 말해볼까 합니다. 가장 먼저 국산 로봇물로 우리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바로 로보트 태권 V. 로봇이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권도를 사용한다는 데서 이미 가슴속에 태극기를 펄럭거리게 했고 7, 80년대에 자란 어린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준 작품이죠. 그런데 이 로보트 태권 V 표절 작품입니다. 다른 작품도 아니고 인지도가 매우 높은 마징가 Z를 표절한 작품이죠. 초기 기획 단계에 로보트 태권 V의 제목이 대놓고 마징거 태권이었고 태권 V의 감독이 직접 순수 창작물이 아님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바가 있죠. 국뽕 때문에 쉴드 치는 바보 똥구멍은 없길 바랍니다. 전에서도 언급했듯이 그 후로 국내에선 국산 로봇물만 접할 수 있었는데요. 로보트 킹, 혹성 로보트 썬더 A, 초하급 로보트 솔라 1, 2, 3 등이 상당한 인기를 누렸지만 당시 국산 로봇물 중 거의 모든 작품들이 표절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그 후 한참 동안 국산 로봇물은 거의 제작이 되지 않다가 1997년에 MBC에서 영웅기병 라젠카, KBS에서 녹색전차 해모수가 방영됐습니다. 두 작품 모두 매우 암울한 세계관만큼이나 암울한 인기를 보여주었죠. 추억 보정 때문에 두 작품이 명작으로 기억될 수는 있지만 해모수와 세일러문이 동시에 방영하고 있다면 우리의 선택은 뻔합니다. 실제로 당시 라젠카와 해모수의 경쟁작이 세일러문, 천사소녀 네티, 다간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시청률은 더욱 암울해졌죠. 그 후 2년 뒤 레스톨 특수구조대가 국산 로봇 애니메이션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장르 자체의 인기 하락으로 오랜 시간 동안 새로운 작품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관련 업계의 자가 진단에 따르면 2004년 이후로 서브컬처의 트렌드가 이런 걸로 바뀌고 다양화됨에 따라 로봇물 장르에 대한 인기가 크게 쇠퇴하는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2002년까지만 해도 로봇이 어린 남자아이들에게 크게 어필했음에 비해 현재는 전혀 그렇지 않고 로봇물의 시청층이 새로운 세대의 유입이 없어 시장에서의 입지 역시 점차 좁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어른들만의 추억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한 시청률 감소로 인해 손실은 계속되고 있어 애니메이터들은 수익이 제대로 나지 않는 거대 로봇물의 제작을 대폭 줄이게 됩니다. 다만 2007년을 기점으로 기동전사 건담 00, 코드 기어스, 천원 돌파 그랜라간 등의 히트작이 배출된 바 있었고 모에 파치, 파친코에 모해한 요소를 부여한 기기 시장에서 로봇 애니의 스폰싱을 적극적으로 해서 여러가지 애니가 다수 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나온 작품 상당수가 급조된 기획으로 저질스러운 퀄리티를 보여주는 작품이 대다수 있어 2014년 이후로 다시 침체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일본에서 거대 로봇물은 예전과 같은 영광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장르 자체의 신용도가 떨어졌다는 평가도 있다고 하네요. 국내의 상황은 어떨까요? 레스톨 특수구조대 이후 한참 동안이나 로봇물은 나오지 않았는데 그러다 혜성같이 2010년에 등장한 작품 바로 또봇입니다. 국내 최초의 변신 자동차 로봇 애니메이션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3D스러운 디자인이 제 취향은 아니지만 어쨌든 어린아이들은 이것에 엄청난 열광을 한다는군요. 또봇의 성공으로 로보카 폴리, 헬로 카봇 등이 등장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젠 자체적으로 만드는 국사 거대 로봇물이 강세죠. 특히 이 작품들은 일본에서도 좋은 반응을 일으켜 급기야 한국이 이제 일본보다 거대 로봇물을 더 잘 만든다고 인정했다고 합니다. 또봇과 헬로카봇은 최근까지도 신작이 만들어져 해외 수출까지도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부모님들의 지갑을 위협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장르군요. 총총